네가 내 돈 안 줘서 내가 오늘 너 완전히 시키고 진짜 참교육 시켜줄게. 오늘 이런 문자들 보낼 겁니다. 크게 세 가지. 1, 2, 스트레이트. 전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는 경우 또는 안 준다는 경우 보증금 돌려받는 필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들이 백기 들고 보증금 미리 준비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소송 이런 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 전에 쓸 수 있는 필살기 문자 하나로 간단히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자 하나입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역전세 사태 예고되어 있는데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시는 임차인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셨을 거예요. 전세 보증금 반환 그 내용들이 다 한결같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나중에 소송까지 걸라. 다 이런 방법뿐이에요.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요. 솔직히 살면서 내용증명 써본 일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판사 얼굴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본 적 거의 없을 텐데 다 하는 말이 소송 걸라고 합니다. 방법이 진짜 이것뿐일까요? 이게 현실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오늘 도움 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물론 최후의 수단은 당연히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보다 앞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화기, 핸드폰 다 있으시죠? 문자나 카톡 다 보내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문자 하나로 보증금을 미리 준비시키는 방법, 내용 증명 전에 문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절대 어렵지 않고요. 또 제가 실제로 문자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절대 원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 원칙, 이 문자 보낼 때 감정을 담지 마십시오. 이 문자 보내고 하면 열받고 현타 오는데요. 우리 목적 보증금 잘 돌려받기에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괜히 욕하거나 하면 서로서로 피보는 개싸움이 되고 결국 내 목적 달성은 한참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에 감정을 담지 않고 최대한 사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공손하고 정중하게 말이죠. 우리 내용증명 보낼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많은 분노가 담겨 있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네가 내 돈 안 줘서 내가 오늘 너 완전히 시키고 진짜 참교육 시켜줄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안 보내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는 정중하게, 감정은 담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문자로 끝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 나갈 테니 보증금 돌려주쇼. 안 돌려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내용을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문자들 보낼 겁니다. 크게 세 가지. 1, 2, 스트레이트. 3단계고요. 이 문자를 다 보내야 KO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판정승이라도 받을 수 있죠. 우선 이런 문자부터 보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런 문자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날 때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와 안부, 보통 날씨 얘기가 많죠. 이번 전략에도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합니다. 뜬금포로 결론부터 돈 내놔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예의상 말이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집주인은 올 것이 왔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 나갈 거니 보증금 미리 준비해놔라.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 보면 처음에 가벼운 인사로 시작해서 감사히 잘 살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이번 계약 만기 때 나갈 거다. 보증금 반환 준비해 달라고 문자로 남겨놓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이 전 단계에서 미리 집주인과 어느 정도 전화로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해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문자였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집주인 반응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뉠 겁니다. 준비하겠다. 다음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 일단 기다려라. 이렇게 나뉠 겁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까 바로 못 주겠다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럼 각 내용에 대한 단문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 인사 남겨주면 서로 좋을 겁니다. 다음 세입자 얘기할 때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요. 집주인과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때 괜히 버팅기면서 뭐 나는 못 보여준다 이러면 서로 골치 아파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문자도 한번 더 보낼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단문이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가 제일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다려라 라고 했을 경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기 퇴거와 함께 보증금 반환 다시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 정해지시면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집주인이 아직 계획이 없다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알려달라고 문자로 보내놓습니다. 이제 문자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방 스트레이트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앞선 단계에서 문자를 보낸 뒤에 만기 3개월, 2개월까지는 확답을 받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는 꼭 필살기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도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서 2개월쯤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최후의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시간을 더 미루면 일정이 너무 촉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날짜에선 최후 통첩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최후 필살기 문자 보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이 문자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땡땡일쯤 다음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할 거다. 계약 뒤에는 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최후 통첩의 내용 보내면서 자신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점 알려주시고요. 보증금 돌려받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마냥 미룰 수 없으니까요. 땡땡일까지 확답을 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보다 정식적인 방법, 저는 문자에 정식적인 방법이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아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정해진 코스를 밟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혹시나 정말 최후의 수단 소송까지 갔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고요. 우리는 이 단계에서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거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사정을 봐줬다. 그러니 그 전에 미리 해결해 달라고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기존 해결책들을 보면 다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소송 이런 것들 정해진 코스를 밟아라 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결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문자로 끝낼 수 있다면, KO 시킬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최선의 해결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통하는 집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다음 영상 또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면 그 알찬 내용 업로드와 동시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그 똑똑한 전략, 그 키워드는 바로 이 5가지입니다.